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저는 2주 만에 여기서 온 것 같네요. 매주 수요일마다 광화문 농성장에 찾아오는 광화문에 와야 듣는 라디오, 광화문에 와라가 다시 광화문에 돌아왔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찾아오는 장애등 급제 부양이부제 폐지 광화문 농성 1171일 제 47화 광화문에 와라! 와라. 안녕하세요. 네, 광화문에 와라의 커다란 VJ 균이에요. 자, 오늘도 다시 수요일마다 이제 광화문에 와라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광주에 내려가느라고 이제 시청 시민청에서 이제 그 성철동지가 고생을 했었어요. 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번 주엔 다시 제가 찾아왔습니다. 왠지 되게 평상시보다 되게 단가 좀 다른 느낌이 되게 들지 않습니까? 네. 뭐가 다르지요? 코에서 향기가 나요. 무슨 어떤 향기가 납니까? 커피 향기. 예, 커피 향입니다. 그렇습니다. 뭔가 이제 카페 같은 분위기가 좀 납니다. 이 식탁보 이제 카페 같은 진짜 식탁보가 이렇게 있고요. 되게 향긋한 이제 커피 냄새가 나고요. 또 이제 따뜻함에 녹아버릴 것 같은 지금 커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커피가 잘 내려지고 있어요. 네, 잘 내려지고 있습니다. 잘 녹아내리고 있어요. 자, 저도 한번 이거 보니까 한번 마시고 싶은 지경인데요. 근데 이거 공짜인가요? 아니요. 1,000원이요. 1,000원이에요. 예, 그럼 VJ인데 공짜로 해주시면 안 되나? BJ잖아요. 왜 BJ? 갑자기 왜 이렇게 오랜만에 하니까 이게 D랑 V랑 헷갈리네요. 네, 해가지고. 자, 광화문에 와라가 매주 이제 11월부터 매주 테마별로 이제 새로운 모습을 이제 보여주려고 합니다. 예, 첫째 주는 바로 이렇게 투쟁다방을 마련해드렸습니다. 광화문 투쟁다방. 이렇게 그게 됩니다. 알았죠? 아니에요. 지금 대본 만들었어요. 여기가 대본이야, 대본.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제가 광화문 하면 여러분은 투쟁 다방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광화문 투쟁 다방. 네, 잘하셨습니다. 투쟁 다방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지난번 이제 광화문 농성 이제 3주년 사진전도 함께 했었죠. 카페 몇 볼에서 매달 첫째 주마다 함께 투쟁 다방을 함께 할 예정입니다. 날이 첫째 주마다 이렇게 카페 향기에 함께 이렇게 할 생각을 하니까 아주 전율이 이렇게 넘쳐 흐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점점 추워지는 계절, 이제 광화문 지하 농성장도 추워지고요. 농성장을 지키는 사람들도 추워지고 가끔 가다 찾아오는 광화문 미키마우스도 추워지는 계절입니다. 예, 오늘 제가 광화문에 미키마우스가 나타났다고 해가지고 동영상을 클릭하는 순간 정말 깜찍한 분이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자, 해가지고 이 시기에 이제 따뜻한 사람들이 커피가 그리워진다면 바로 매월 첫째 주 수요일 6시마다 광화문 농성장으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상의 따뜻한 얘기를 들으면서 이 추위를 함께 이겨내 보도록 해요. 좋으십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소소한 이제 일상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자, 오늘 지금 그 전 시간에부터 오늘부터 뭔가 이제 특별한 수업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수업을 했었죠, 여러분? 몰라. 그렇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4시 반마다 이제 수화 교실을 하고 있어요. 해가지고 안타깝게도 선생님께서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수화 교실 함께 수강을 했던 분을 이제 섭외를 좀 하려고 해요. 이분의 이제 이분이 사회를 한번 하신다고 합니다. 되게 엄청나게 잘한다는 제 소문이 들렸어요. 제가 이제 긴장할 만한 그런 볼륨의 이제 소유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구사회연대의 S동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빈곤사회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애숙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광화문에 오시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로 오늘 광화문에 남도를 하셨습니까?
오늘부터 그 격주로 수요일 4시 반에 모여서 와라 시작하기 전까지 1시간 반 정도 격주로 해서 수화를 배우기로 했어요. 수화 교실을 하기로. 네, 이게 수학은요. 1시 반, 몇 시부터 한다고요? 4시 반. 4시 반부터 이걸 1시간 동안 이렇게 했군요. 오늘이 그러면 첫 번째 시간이었나요? 네. 오늘 그래서 오늘 수화 처음으로 배웠는데 어떤 거를 주로 배우셨나요? 마이크를 주셔야 제가 말을 할 수 있어요.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왜 본인 입에 대고서는 저한테 질문하시는 왠지 수화를 할 것 같아서 왠지. 아니요, 저 오늘 오늘은요. 네. 진행이 어이가 없어서 말을 나의 진행에서 나온 어이가 없대요. 막 이런 겁니다. 네, 오늘은 모여서 이제 간단하게 그냥 어떤 수화가 이제 소리가 없는 사람들의 언어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소리가 없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그럼 어떤 것들을 표현을 하는지에 대해서 상상을 하고 그거를 각자의 방식으로 표현해보는 방식으로 그 정도를 배웠어요. 그러면 애숙은 어떻게 표현을 했습니까? 뱀은 제가 이래서 내가 들어주려고 했던 거예요. 이래서 자 아까 했던 질문은 말을 해야 했잖아요. 들어줄게요. 끝났는데. 근데 뱀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은 DJ 균이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얼굴이 크다는 뜻이겠죠, 아무래도. 그러면은 배가 둥그렇다는 뜻인가? 예, 알겠습니다. 동그랗고 안경을 꼈어라. 그렇습니다. 동그랗고 안경을 썼다는 뜻입니다. 결국 얼굴이 동그랗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그러면은, 그러면은 지금 같이 활동하고 있는 성철 활동가는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을까요? 뭔가 무슨 말을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거. 뭐래? 네. 점이 많다 얼굴에.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도 균이한테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왜 저한테 마이크를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아까 지금 제 생각에 균이가 제가 나오니까 지금 저를 견제하다가 너무 당황해서 좀 자신이 사회자 진행자의 자리를 뺏기지 않을까 당황을 해서 계속 이렇게 진행이 산으로 가는 것 같지만 우리 균이한테 한번 박수로 힘을 북돋아 볼까요? 왠지 말려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는 기분 탓이군요. 그래도 오늘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그런 첫 시간을 가지면서 느꼈던 점이 무엇인가요? 요즘 제가 수화를 되게 예전부터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수화를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이게 아까 개를 표현해보라는 얘기를 했을 때 이제 개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얘네는 짖잖아요. 그래서 짖는다, 멍멍 하는 거를 생각을 해서 이렇게 귀가 뾰족하고 이렇게 짖는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이제 이제 청각장애가 있어서 소리가 안 들리는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제 외형으로 보이는 게 제일 먼저 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서부터 이게 내가 평소에는 생각을 못 해봤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배워서 수화로 술자리에서 떠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한번 노들 후원주점 때 한번 그렇게 농아인분들을 봤었는데 이렇게 이제 농아인분들이 이렇게 수화로 이렇게 대화하시면서 저한테 이게 뭔지 아냐고 막 이것저것 물어봤던 기억들이 이렇게 나요. 저도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배우고 싶습니다. 농아인 교수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현재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게 어쨌든 농아인 협회든 어디든 이제 수화를 이제 공용화 하려고 이렇게 지금 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거를 수화 교육을 이렇게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청각장애인들한테 말을 하게 이렇게 교육하는 방법으로 지금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어이가 없네요.
오늘 수업 시작하면서 이제 수화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들을 이제 선생님께 드렸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독일의 사례를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정규 교육 과정에서 초등학교 정도 나이대에 기본적으로 수화 교육을 전부하고 그리고 역에 있는 그 뭐 지하철역이나 이런 기차역 같은 데 이제 매표소 직원들이 간단한 정도의 수화는 할 수 있어서 이런 대화가 가능하도록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게 괜찮은 나라와 헬조선의 차이인가 이런 생각들이 이런 사소한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너무 신기하네요. 어떻게 그런 발상이 나오는지. 네, 사람들이 취직을 빨리 안 하니까 초등학교를 2년 먼저 들어가도록 해야 된다와 같이 청각장애가 있어서 소리를 못 들으니 말을 배우도록 해야 된다니 어이가 없네요. 네. 사실 국정화 때도 되게 그랬었잖아요. 국정화를 한다는 그 교육부 그 웹툰을 보면은 그 청년들에게 그 나라의 자긍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막 청년들이 막 그렇게 막 실험에 걸리고 막 나라를 비관적으로 보는 게 역사 교과서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좀 그밖에 좀 여러 가지 좀 생각들이 드는데 지난번에 한번 일본을 갔다 왔잖아요. 한번 일본 갔었을 때 그런 느꼈던 좀 소감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제가 나흘 정도 일본에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그냥 놀러 갔었어요. 놀러 갔는데 제가 가서 교토에만 있었기 때문에 뭐 다른 지역들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최소한 나흘 동안 머무르면서 느꼈던 거는 이게 도로에 턱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 갔더니 사람들이 자전거를 굉장히 많이 타고 다니는데 도로에 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턱이 어디에 있지라는 걸 이제 계속 주의 깊게 보면서 길을 걷다 보니까 도로에 턱이 굉장히 아주 필요한 부분들에만 예를 들면 뭐 이쪽으로 차가 넘어오지 못하게 정말 막아야 되는 용도 정도로 아주 최소한의 턱들이 있고 기본적으로는 도로가 항상 다 그리고 우리나라 횡단보도나 이런 데 보면은 경사로가 아주 휘지체와 한 대가 겨우 내려갈 정도로 아주 좁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경사로를 기본적으로 만든다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고 이번에 가서 이제 교토에 갔으니까 절이라든가 뭐 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인상적인 게 전동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 관광지에서 제가 한국 국내에서 어디를 놀러 가도 제가 갔을 때 장애인분들이 안 놀러 왔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관광지에서 특히 이런 뭐 궁이라든가 절이라든가 이런 곳들에서 휠체어를 타신 분들을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전동 휠체어를 타신 분이 이렇게 들어와서 관광을 하고 계시고 또 노인분들하고 같이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모차나 아니면은 휠체어 대여가 기본적으로 구비를 하고 있어서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또 앉아서 이렇게 뒤에서 자녀분들을 밀면서 이렇게 구경한다던가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버스 같은 경우에도 버스 한 번 탔는데 버스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차체가 되게 낮게 해서 저상 버스로 되어 있고 그 경사로가 내리는 방식이 아니라 버스에 탈 때부터 그냥 버스가 기본적으로 한쪽에 이렇게 기울어서 경사로처럼 생겨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는 버스들을 봤는데 거의 다 이제 장애인 마크가 있는 걸 보니까 2층 버스 같은 경우에는 없었어요. 근데 일반적인 시내버스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저상버스로 운영이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느꼈던 첫 번째 그런 충격이랑 거의 되게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혹시 지하철에서 그 장애인분들 거 내린 거 혹시 한번 보셨었나요? 한번? 제가 돈을 극단적으로 아끼는 여행을 갔다 와서 거의 걸어 다녔어요. 그래서 지하철을 한 번 타봤고 지하철 타고 갔다가 오고 2번 타봤고 버스 한 번 타봐서 지하철에서 제가 탔을 때는 없었어요. 한번 제가 지하철을 한번 탔었을 때 한 5분 전부터 뭐라고 하죠? 슬로프를 경사로를 들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 역무원이. 그런데 5분 후에 딱 도착 오니까 딱
기다렸다는 듯이 그 경사로를 딱 내리고 휠체어에서 이제 휠체어를 타신 분이 내리는 그런 광경을 한번 2년 전에 한번 교토 갔었을 때 보고 아 충격이야 이랬었던 기억들이 이렇게 나는 것 같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한번 그냥 관광 좀 사소하게 관광으로 물어볼게요. 교토 어디가 되게 좋았어요? 어디가 되게 좋았냐면, 네, 저는 니조섬하고 아라시야마 쪽에 아라시야마에서 그냥 공원에서 한적하게 걸을 때가 좋았어요. 그 아라시야마 그 대나무밭 좋지 않나요? 대나무거리 좋았어요. 네, 대나무밭도 좋기는 했는데 대나무밭보다는 그냥 지역 자체가 되게 소소하고 예쁘게 생긴 것 같더라고요. 좋았고, 그냥 뭐 도계치교 앞에 그 강 흐르는데 사람들이 막 앉아서 뭐 데이트도 하고 앉아가지고 뭐 먹기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먹을 거 사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먹으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보고 하는데 그냥 여유롭고 한적하고 좋았어요. 소문에 따르면 극우 집회를 경험했다는, 저도 못 봤던 극우 집회를 한번 체험을 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네, 굉장히 무서웠어요. 약간 제 숙소 있는 데가 번화가 쪽? 카하라마치라고 그쪽에 카하라마치 쪽에 있었는데 거기에 되게 큰 길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를 저쪽에서부터 뭔가 이렇게 우와 이런 소리가 나서 뭐지 했는데 이제 그거 뭐죠? 일장 기간 우길승천기를 막 든 사람들과 막 약간 되게 무서웠어요. 되게 약간 큰 소리를 막 이렇게 지르면서 저쪽에서부터 트럭 같은 걸 타고 집회 대우가 막 이렇게 오고 있고 이쪽에서는 전쟁 법안 폐기해라 이런 식의 구호들을 외치면서 전쟁 그만둬라 이런 식의 이쪽에 전쟁 반대 집회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조금이었고 한 20명, 30명? 그리고 저쪽에서 오는 극우 세력이 엄청 많고 제가 거기서 조금 벗어나서 청수사로 올라가는 길을 올라갈 때까지도 계속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무서웠고 둘째 날에는 일본 변호사 연합회에서 그 같은 거리에서 다시 전쟁 법안 폐기해라라는 선전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내가 선전전을 할 때도 그렇지만 참 이런 세력들은 너무 힘이 없고 작고 아무도 우리 얘기는 안 들어주는 것 같아서 네, 거기서 주의 깊게 얘기를 듣다가 네, 나눠주는 유인물을 받아서 본인 접어서 집에 왔습니다. 혹시 지금 볼 수 있나요? 집에 있죠. 죄송합니다. 해가지고 해서 되게 오늘 좀 되게 좀 다양한 수화부터 해가지고 되게 일본까지 우리가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자 오늘 끝으로 오늘 지금 이렇게 광화문의 하나가 이번 주부터 아주 색다르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째 주는 이렇게 카페를 하고 또 마지막 주에는 또 현장에 가가지고 현장 완화를 할 예정이에요. 이런 변화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기대되네요. 그 현장으로 갈 때는 저도 또 네, 현장에 같이 가서 네, 봤으면 좋겠다라는 결의까지는 아니고 이제 반 정도의 네, 호응을 보내겠습니다. 혹시 DJ 균이가 함께 공동 DJ를 하자고 하면 같이 할 의향이 없습니다. 아 갑자기 마지막에 이제 단호박이 돼가지고 마음에 갑자기 이렇게 상처가 이렇게 되네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야 끝으로 아마 하실 말씀 있으시면 얘기. 네, 여기 오늘 1100 몇 일이죠? 1171일. 네. 이 작은 공간을 우리가 지키고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제가 교토에서 봤던 그 전쟁 반대 선전전을 아무도 안 봤던 것처럼 여기도 아무도 안 보고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 소리를 듣고 주의 깊게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꼭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을 열심히 지키면서 계속 우리 목소리를 냅시다. 꼭 누군가는 듣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스통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스통지 말대로 우리의 지금 작은 목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결국에는 그 목소리가 결국에는
꿈을 이루게 할 거라고, 우리의 바람을 이루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모처럼 이제 애수동지랑 수어로 이렇게 시작했다가 일본으로 좀 마무리된 것 같은데요. 한 번 더 좀 일본 얘기를 좀 얘기를 하려고 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지금 일본 효고현의 고베에서 지금 아주 큰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큰 행사에 갔다 오신 분을 좀 섭외를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한번 차배차배 좋아요 할 때 보셨던 양유진 활동가 모시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섭외를 아무런 얘기 없이 이렇게 하는 되게 재밌네요. 예. 아, 이게 일상 라디오기 때문에 그냥 되게 그냥 완전히 일상 라디오기 때문에 이제 섭외가 뭐 차선이 없었어요. 그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양유진 활동가님 지난주에 어디 갔다 오셨나요? 이번에 마이크를 주는 건가요? 나 전화해 주지. 아, 지난주에 그 일본 고베에 다녀왔습니다. 지금 오사카에 있다가 일본에 피플퍼스트 대회에 갔다 왔죠. 그러면 아주 원시적인 질문인데 피플퍼스트가 뭔가요? 사람이 처음이 최고라는 건가요? 사람이 뭐 우선 먼저다 뭐 이런 얘기 아닐까요? 그래서 피플퍼스트는 그 발달장애인 당사자 대회라고 해서 1박 2일 동안 발달장애인 당사자분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인데요. 뭐 당일날 그렇게 기획해서 하는 게 아니라 몇 개월 전부터 발달장애인 당사자분들이 모여서 대회를 기획하고 대회를 준비하고 참여자를 조직해서 함께 이제 나의 이야기를 막 외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피플버스트를 이때 갔다 왔었잖아요. 그 행사장 분위기는 어땠었나요? 네,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몇 명이 왔나요? 1,004명이요. 천사요? 네네, 1,004명이 왔어요. 우리 모두가 천사인 것처럼 모두가 진짜 천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온 것 같네요. 뭔가 탄식의 멘트가 이제 녹음이 될 것 같은 건 기분 탓이냐 이런 팩트일 것 같습니다. 왠지. 자, 그러면 어떤 내용들과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지 좀 듣고 싶어. 제가 참여했을 때는 첫째 날은 그 1,004명이 모두 한 공간에 모여서 이제 얘기하는 전체 회의 시간들이었는데요.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당사자분들이 이제 미리 준비해온 이제 PPT와 내용을 발표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기억에 남는 거는 하나는 그 고베 지진이 있었잖아요. 95년도에. 그래서 그 당시에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느낌들을 이야기하고 그 위험했던 상황들을 어땠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당사자 뭐 증언대회처럼 약간 그런 식으로 하는 시간이 있었고, 또 하나는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학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대 방지법을 뭐 만들어놨나 아니면 만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일본의 이야기들을 듣고, 세 번째는 한국의 참여자들도 134명이 갔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발달장애인 당사자, 그리고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활동가들 뭐 등등 해서 134명이 갔는데, 그 중에 대구의 발달장애 여성분 한 분과, 그리고 이제 서울 성동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이제 같이 있는 대범 씨라는 당사자분이 있는데, 그분이 발표를 하셨어요. 그 두 분이. 근데 그 대구의 분은 이제 발달장애인 자조 모임 같은 이제 그런 것을 소개를 해줬고, 대범 씨, 서울 지역에 있는 대범 씨는 우리 농성장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10분 정도, 20분 정도의 발표 시간 동안 나는 장애등급제 부양후제 폐지 농성장에 간다 그러면서 우리의 농성을 계속해서 소개를 하고, 한국에는 지금 이 두 가지의 나쁜 기준을 없애기 위한 투쟁들을 계속 한다라는 발표를 해서 아주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와, 저기 정말 여기서까지 그 마음, 그 발표와 그 열기와 뭐 여러 같은 반응들이 이렇게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때 저 성동센터가 그 동지분께서 함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같이 듣고 싶었는데. 네. 예, 죄송합니다. 뭔가를 질문을 계속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가 또 할로윈이었잖아요. 할로윈 관련돼서 뭐 있진 않았나요? 네. 첫날 행사가 이제 큰 대회들이 이제 끝나고, 이제 발표가 끝나고 마지막 시간이 이제 다 대회라는 뭐 제목으로 하는데,
한 1시간 정도 이제 거기에 있는 모든 플로어에 있는 사람들이 다 참여자가 돼서 그냥 이렇게 손을 번쩍번쩍 들고 그 앞에서 당사자 친구들이 이제 저 뭐 핑크색 입은 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분이 일어나서 그냥 하고 싶은 아무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웃다가 앉으시는 분도 있고 뭐 갑자기 그냥 배가 고프다 뭐 이런 얘기를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고 다 박수를 쳐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걸 끝나고 나서 이제 교류 대회라고 해서 쉐라튼 호텔이라는 뭐 거기 호텔에 가서 호텔 뷔페를 먹으면서 파티를 했어요. 파티를 하는데 매번 이제 그렇게 첫날 마지막 시간에는 한 2-3시간 동안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술잔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춤도 추고 음악도 나오고 그리고 자기의 명함을 이렇게 나눠주면서 거기서 약간 부킹 같은 것도 하고 그러는가 봐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짝을 많이 이렇게 찾는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들도 있더라고요. 짝을 찾는. 네. 근데 이제 거기 할로윈인 줄도 몰랐는데 할로윈이더라고요. 그래서 각자 이렇게 호박 모자 같은 거 쓰시는 분들도 있었고 이렇게 분장을 하신 분들도 꽤나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술을 한 잔 이렇게 달큰하게 취해서 이렇게 서로 그런 뭐라고 하나요? 코스프레라고 하나요? 코스튬 네, 그런 걸 하면서 이렇게 오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취하신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에서 가신 대범 씨와 소민 씨라고 같이 이렇게 러브샷도 한번 이렇게 달큰하게 한 걸로 저는 들었는데 보진 못하고 아무튼 되게 재밌는 분위기였어요. 네, 뜨거운 분위기들. 우리가 하면서 우리 한국에서 되게 많은 이런 행사들을 우리도 많이 기획을 하고 함께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한국의 그런 장애인 행사들을 우리가 막 하면서 봤을 때 일본의 피플퍼스트 행사하면서 일본의 장애인 행사 기획이나 그런 거에서 좀 우리가 어떤 특이한 점이나 어떤 것들이 되게 인상 깊었는지 한번 그거를 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다 얘기했던 내용들이 인상 깊었던 내용들이어서 얘기한 것 같은데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발달장애인 하면 지역사회에서 아직 할 수 없는 존재 혼자 판단하고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정책을 뭔가 막 만들어낼 때도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하여튼 약간 문화 충격이었어요. 다대회라는 시간이 정말 되게 충격적으로 다가왔는데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 아무도 제지하거나 말리거나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 네, 그게 너무 되게 재밌고 신선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1박 2일의 프로그램이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저기 다 대본 보고 읽고 있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분들이 몇 개월 전부터 그것을 다 스스로 기획을 하고 당사자분들이 모여서 기획회의를 막 했대요. 그래서 10분을 채우기 위해서 몇 개월 동안의 노력을 그렇게 했다는 생각을 하니까 되게 1박 2일이 되게 신기하고 되게 의미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어쨌든 일단 발달장애인이라는 존재 자체가 굉장히 계속 부정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되게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자꾸 그렇게 인식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리고 발달장애인이 무슨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게 다 자기의 의사표현이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는 아직 그거에 낯설어하는 저도 그런 게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 가서 되게 문화 충격이었겠죠. 근데 어쨌든 당사자들의 이야기가 존중되고 존중받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 그만큼 한국에서는 그렇다고 한국이 엄청 낙후되고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그런 걸 더 빨리 일본보다는 빨리 본 거지, 그쵸? 일본은 이제 활동보조 제도 역사가 40년이 됐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10년이 된 건데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에 있어서 일본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이런 거 우리는 더 빨리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좀 받아 안고 앞으로 이제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아직 좀 부족하구나라는 거를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내 느낌을 얘기해보라네요. 뭐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자, 그 애숙하고 한번 그 일상에서 그런 얘기들을 좀 약간 했었어요. 그런 고베나 그런 뭐 오사카에 갔었을 때 그런 느꼈던 그 일상에서의 그런 그 모습들에서 좀 되게 느꼈던 점들, 애숙이 말 안 했던 것들 중에 뭐가 있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 거의 아까 저는 일상에서는 다 그런 게 비슷했던 것 같아요. 턱이 진짜 많이 없고 자전거를 진짜 엄청 많이 타고 다니고 그러다 보니 휠체어가 다니는 길이 된 거죠. 너무 이렇게 편안한 그냥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고 근데 좀 약간 이제 일본의 전체적인 그냥 구조가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되게 좁더라고요. 뭐든지 예. 가게도 좁고 뭐 방도 좁고 뭐 하여튼 다 차도 좁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음식점을 이제 들어가려고 할 때 경사로는 대부분 그러니까 턱은 대부분 없었는데 안에 공간이 너무 좁아가지고 예쁜데도 많이 못 들어가서 좀 아쉬운 게 있었는데 그건 뭐 사실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좀 인상적인 거는 어쨌든 전체적인 장애인 시설이 대부분은 좀 어느 정도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쇼핑센터를 가도 꼭 장애인용 화장실이 항상 있었고 어딜 가나 장애인, 그러니까 그렇게 작은 곳 빼고는 대부분은 장애인용 화장실 되게 잘 돼 있었고 버스도 진짜 다 마을 버스도 저상 버스고 이랬던 게 되게 기억에 남았고 저는 항상 휠체어 타신 분들이랑 지하철을 많이 타고 다녀가지고 그 항상 경사로를 들고 이제 안내원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진짜 우리가 역을 지나칠 수도 없게 어쨌든 근데 깜빡 졸아도 이분들이 어쨌든 우리를 내려주셔야 되니까요. 그 역을 놓치지 않고 항상 내렸었던 게 참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좋았어요. 그런 면에서는. 저도 뭐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엘리베이터나 뭐 그런 것들은 잘 돼 있었습니까? 엘리베이터도 되게 찾기 쉽게 돼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되게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더라고요. 아무튼 재밌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편하게 타고 하여튼 교통이나 이동하는 거에 있어서 불편함을 그렇게 많이 느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빨리 우리도 이동권에 있어서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렇게 들었어요. 자, 해가지고, 자, 오늘 이제 보통 이제 피플퍼스트 중심으로 좀 하는 양효진 활동가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저기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할 말을 계속 할 말이요? 네, 끝으로, 네. 아니, 되게 재밌는 시간들이었어요. 저는 피플퍼스트 대회만 간 게 아니라 그 앞에 이틀은 뭐 발달장애인 작업장, 보호작업장, 그리고 하루는 교토에 있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발달장애인 사업을 주로 하는 이렇게 두 군데를 방문을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한국의 그런 장애인 그 제도의 역사보다는 훨씬 오래되다 보니 뭐 하여튼 장점도 많이 발견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되게 잘 가져나가야겠다라는 우려 지점들도 많이 생각이 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전동 휠체어를 타신 장애 여성 세 분과 이렇게 다니다 보니 이게 여행은 아니었구나. 이게 뭔 뜻이냐면요. 이동하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 긴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 돼 있어도 이게 항상 계산을 하고 다녀야 되고 그리고 지하철에서 안내원이 오긴 하지만 이게 한편으로는 좋지만 한편으로 되게 안타까웠던 게 우리가 만약에 시청역에서 뭐 영등포 구청역까지 간다고 이렇게 안내원한테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꼭 거기서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배가 아파서 화장실 가야 돼서 중간에 어디 충정로에서 내렸어. 그럼 이 사람들한테는 비상사태가 일어나는 거래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아주 완벽한 거는 세상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계속 그런 걸 생각하면서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하지 않는 여행이 아니라 되게 생각을 계속 하게끔 하는 그런 일정들이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또 느꼈던 것 같아서 여행이라기보다는 진짜로 연수를 갔다 온 느낌이었어요. 네, 그래서 너무
행복합니다. 예. 아, 네. 되게 여행이든 연수든 어디론가에 간다는 것은 뭔가를 느끼고 공부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제 일본에서 소중한 경험을 하고 오신 양유진 활동가님한테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기 일본이 고향이신 분도 있는데? 일본인 고향이십니다. 그분은 이미 곧 있으면 섭외할 예정이에요. 기다리세요. 아니, 어쨌든 간에 그 카페 별걸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지로님은 오셔야 돼요. 진짜. 강제성 예. 일단은 지로님은 일단 예고됐고요. 일단은 감동센터분 한 분 섭외한 다음에 바로 이제 지로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안 하시대요. 안타깝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일상 얘기라고 쓰고 일본 특집이 됐는데, 아무튼 그래서 좀 오늘 수화부터 일본에서 있었던 행사들, 일본의 일상 모습들 관련해가지고 좀 많이 이렇게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일상 이야기도 좀 약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좀 광화문 생생통 얘기를 하려고 해요. 오늘은 진짜 강동센터가 지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 강동센터에서 한 분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한 번만 이렇게 괴롭히지 않아요. 대답해주시면 돼요. 네, 괜찮아요. 막 심하게 어려운 거 안 해요. 심하게 어려운 거. 네. 그렇게 두 분 다 사랑하시면 두 분 다 나오라고 할 겁니다. 예, 나와요. 이제 길을 열어드려야겠다. 예, 모두들 이제 모세기적처럼 이제 나 한 번 한번 이렇게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둘 다 아니면 둘 다 나오세요. 둘 다. 그러면서 이긴 사람이. 아니 괜찮아요. 원래 처음엔 좀 어려워요. 원래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진행을 이렇게 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인사만이라도 해주세요. 인사. 예, 어쨌든 모처럼 제가 강동센터 분들은 진짜 정말 오랜만에 보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한번 괜찮아요. 그냥 광화문 일상 얘기 물어보는 거니까 해가지고 그냥 짧게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거기서 질문을 하시면 대답을 해요. 그냥 제가 갈게요. 그냥. 아유, 뭐 이렇게 오시는 거 거지라니 제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강동센터 활동가 김상진입니다. 주원이 입을 왜 이렇게 같이 있어요, 같이. 앉아. 형 앉아. 앉아. 뭐 앉아? 앉아. 와. 이경준님이요. 김상진님, 이경준님,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강화문의 하루 어땠어요? 오늘 형 얘기 안 했어. 앉아. 하긴 했는데 보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아쉽습니다. 아니 참. 그냥 느낀 점만. 왜 저러지?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똑같은 것 같긴 한데 여자분이 좀 많이 붙잡으셔서 하시기가 그래요? 함께 하신 여성분들. 아니요, 여성이에요. 나야의 박기 선생님. 무슨 말이세요? 좀 농성장이 이번에 몇 번째세요? 글쎄요, 좀 많이 와가지고 진짜 농성장이요. 지금 농성장 아주 그냥 단골 VIP시군요. 네, 농성장 이번에 몇 번이에요? 기억이 안 나서. 다들 단골이신가 봐요. 네, 강동센터 단골. 네, 강동센터가 진짜 최고라는 생각을 갑자기 이렇게 하게 됩니다. 강동센터 좋아요. 예, 자, 이렇게 농성장을 진짜 셀 수 없을 정도로 왔습니다. 오늘까지 이렇게 셀 수 없이 왔는데 무슨 생각 들어요? 하루 빨리 장애인 등급제랑 빨리 폐지되었습니다. 예.
와. 저도 같은 서로가 이렇게 통한다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좀 약간 좀 특이한 것 좀 들어볼게요. 오늘 제가 가다가 뭔가 농성장에서 뭔가 충격적인 미키마우스가 출몰했다는 거를 봤습니다. 그거 동영상 혹시 누가 찍었는지 아시나요? 잘 모르겠는데. 그 지동영상 누가 찍은 거예요? 그래. 광진에서 지동영상을 찍었다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좀 농성장에 가끔씩 이렇게 쥐가 나옵니다. 좀 이렇게 쥐가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정 안 되면 편집해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자, 그러면은 쥐를 농성장에서 이렇게 쥐가 안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잡아야지. 글쎄 그냥 방을 틀고 열심히 해야겠다. 방역 처리를 해야 돼. 자, 함께 살아요. 곤란한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항상 나오는 건 아니었고요. 해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되는 것 같아요. 지하철역에는 항상 되게 쥐가 좀 많이 살기 때문에 여기도 사람 사는 동네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랬었고요. 자, 그러면 좀 이제 마지막으로 농성장에 바라는 점, 진짜 마지막이요. 농성장에 바라는 점 이렇게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겨울이고 추운데 난 얼굴만 안 쓰니까. 크게 동생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동센터에서 오늘 열심히 고생해주신 두 분이었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어쨌든 이제 어쩌다 보니 이제 앞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고로님께서 오늘 제게 마다하셔가지고 제가 직접 지로님이세요. 미워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지로님한테 직접 다가가기로 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할게요. 오늘은 무슨 일로 여기 오셨나요? 오늘은 투젠 카페 하러 왔습니다. 투쟁 카페가 뭔가요? 투젠 카페는 투젠장에서 소비자 내리는 이거 광화문에서 이렇게 농성장을 맡았지만 이렇게 처음 뭔가 카페를 하고 이렇게 다방을 하는 거는 처음이잖아요. 느낌은 어떻나요? 되게 여러 사람을 보는 거기에서 하는 건 되게 재미있네요. 예, 그렇죠. 저 이렇게 갑자기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느낌이 어떻나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끝으로 농성장에 바라는 건요? 농성장에서 하는 거예요? 예. 일단 다 해결되면 좋겠고요. 예. 빨리 농성장이 해결되고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농성장 없는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 지로님 되게 감사합니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다시 본부로 돌아왔습니다. 네. 다 본부로 돌아왔고요. 자, 제 생생통 이제 마치고 와라 본부예요. 자, 그래서 항상 이제 세 번째 코너입니다. 우리의 지난 이야기들, 오늘 이야기, 이후 이야기들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자별자표 좋아요에 오늘은 성철 또 나타나겠습니다. 성철 나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철입니다. 차별철폐 좋아요. 네, 다 아시죠? 강동센터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차별철폐 좋아요. 네, 지난 이야기 오늘은 별로 소개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이야기입니다. 10월 26일 몇 요일인가요? 네? 네,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경기장처럼 2층 버스 정관홍성이 있었습니다. 시청에서 했던 이게 얼마 안 됐군요. 한 달은 된 것 같은데 일주일 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시청 앞에서 시청 11번 출구인가요? 앞에서 1박 2일을 결의했다만 다행히 1박 2일은 되지 않았던 당일치기 투쟁이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김주영 동지 3주기 추모제도 그곳에서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후에 혹시 그 경기장 차연의 면담 내용에 대해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 다음에 에필로그를 좀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 날, 어쨌든 저희가 1박 2일 하려고 했었는데,
경기도에서 좀 나름 높으신 분이 와가지고 내일 좀 얘기를 좀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한 12시에서 1시 넘어가는 시점에 이제 농성은 일단 접었어요. 그리고 나서 경기장천 분들이랑 이제 더 그 동기도랑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기존에 일단 문제가 됐던 것들이 2층 버스에 계속 이제 휠체어가 한 대도 겨우 들어가고 2대 이상은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교통약자들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해 달라는 것을 경기도에서 2층 버스 자랑만 했지, 그냥 댕강댕강 그냥 열심히 야금야금 먹어서 문제가 된 거였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좀 해결책들을 실질적으로 마련하겠다. 지금 있는 한 대도 수리를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투입될 뭐 7대 봉이나 그런 것도 좀 수리를 하겠다. 그렇게 조절을 하겠다. 이러면서 합의를 했습니다. 네. 당일 저녁에 다 집에 가는데 이동원 동지 집행위원장님이죠. 차에 시동이 안 걸려서 집에 잘 가셨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잘 가셨겠죠? 네, 비 오는데 네, 감기 안 걸리셨으려나 걱정이 됐습니다. 네, 당일 중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파크 앞에서 전국 노점상 총연합, 참 기네요 이래저래. 네, 전노련의 집회도 있었는데요. 중부 지역이 잘 해결됐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1년 정도 계속해서 중구청에서 이제 대체 부지를 마련해 줄 테니 그쪽으로 가라. 근데 이제 사람이 안 다니는 곳이어서 이제 1년 정도 투쟁을 했는데, 그날 전장현 그리고 공동행동도 함께 가서 율동 공연도 하고 연대발언도 했었는데요. 그 덕인 것 같습니다. 그 바로 다음날 펜스를 쳤던 펜스를 걷어내고 무기한으로 일단은 잠정 합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박수 한번 같이 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차별을 철폐했다고 봐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다음 날입니다. 토요일이었나요? 금요일이었나요? 요새 날짜 개념이 잘 안 잡혀서, 네, 복지축소 및 사회보장 정비 방안 철회, 화요일인가요? 네, 범장애계 집중 결의대회가 국회의사당 앞 국민은행 앞에서 있었습니다. 네, 그날 주원이 형도 왔었죠. 잠깐 왔다 가셨다고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어쨌든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회보장 정비 방안 관련해서 계속해서 뭐 해결되고 있는 지역도 있는 것 같고 아닌 지역도 있는 것 같고 한데, 이제 전체적인 틀로서는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수요일 11월 11일 수요일 10시 기존에 밀렸던 그 전체 기자회견이 다시 있을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 앞에서 하겠죠? 공간 앞에서 해야겠죠? 네, 당일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많이 안 써와서요. 이후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11월 5일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하는 서울대병원 규탄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대학로에서 있나요? 네, 대학로에 있고요. 네, 대학로에서 있다고 합니다. 네, 서울대병원이 아주 근데 대박인 게 뭐냐면, 서울대병원이요, 그 장애인 의무고용 안 하기로 최고고요. 그래가지고 그 벌금 내는 그 의무 부가부 있잖아요. 그것도 최고로 내고요. 그런데 그런 벌금 내는 것도 시민들의 그 치료비로 그렇게 내는 것도 최고라고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규탄하기 위해서 서울대병원에 갑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당일입니다. 내일이네요. 이것도 내일인가요? 네, 내일이군요. 네, 같은 날입니다.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 사회적 해결을 위한 삼성전자 유가족 농성 광화문 공동행동 집중의 날입니다. 매일매일 이어 말하기를 하고 있죠. 아침부터 뭐 이런 점심연대부터 저녁 이어 말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공동행동이 우리가 이 당일날 내일 하루 종일 이곳에 있을 건가요? 네, 다들 대답하신 분들 다 보고 있습니다. 네, 없으시면 네, 7시에는 저녁 7시에 이어 말하기에는 노들야의 박경석 교장쌤이 이어 말하기에 참여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11월 13일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인 것 같은데요. 삼성 바로 알기 문화제 삼바 대회가 이것 역시 강남문화재 강남에서 그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토요일입니다. 11월 14일인데요.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총벌기요. 네, 그렇습니다. 민중 총벌기가 있습니다. 뭐 노동자, 농민, 빈민, 장애인 우리 민중들이 총벌기 뒤집어 보자. 이날은 차를 끌고 서울
영상에는 나오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꼭 영상, 이 교통방송에 꼭 이거를 제보를 해야겠네요. 이날은 당일 1시에 서울역에서 빈민장애인 사전대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1시부터는 이제 그 사전대회로 노점상 대회가 있을 예정이고요. 2시부터 빈민장애인 대회가 있을 예정이니 이날은 함께 마스크도 꼭 쓰고 따뜻하게 입고 서울역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별철폐 축하해요. 아우, 성철 동지 고생 많으셨어요. 해가지고 되게 한번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특히 지난주 월요일은 굉장히 파란만장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쪽 버스 전부 농성하는 그곳에서 또 김주영에서 3주기 추모제도 있었었죠. 네. 장애 등급제 때문에 활동 보조를 받지 못했고 그래서 김주영 활동가가 되게 돌아가셨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김주영 열사가 죽은 지 3년이 됐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더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았던 것 같았고 많이 그냥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네. 어쨌든 차별철폐 좋아요가 이제 끝나고 아쉽게도 광화문에 와라 마치게 되었어요. 네, 네, 처음으로 해본 투색 카페 어땠나요? 좋아요. 예. 네, 카페가 되게 담아졌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 오늘은 처음으로 한 투색 카페인 만큼 커피에 관련된 명언과 함께 마치려 합니다. 빈 커피잔은 상처받은 마음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예, 커피가 맛있는 거, 마음도 맛있는 거. 예, 바로 이 빈 커피잔이나 상처받은 마음이나 둘 다 다시 채워지길 바랐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우리 소위 지금 헬조선이라고 말하는 이 나라에서 정말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커다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사회보장 정비사업이든 이동권이든 한국사 국정교과서든 아니면은 그냥 가까이 보면은 뭐 취업이 아닌데 실업이든 비정규직이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게 상처를 되게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계속 이렇게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되겠죠? 커피가 비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사 먹어요. 예, 그렇죠. 테이크아웃. 이 커피에 다시 리필해야 되겠죠? 네, 이렇게 리필을 해야 되는 것처럼 커피를 리필하는 것처럼 소중한 사람의 마음도 다시 우리가 리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누군가에게 소중한 커피 한 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화문에 와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